네, 기자 브레이킹 한 주간의 교육 현장입니다. 오늘은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과 또 당면한 교육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윤영 기자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부 수장이 바뀌었습니다. 네.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요. 네. 바로 어제였습니다. 이제 공식적인 첫 행보를 시작을 했죠. 어디부터 네. 갔습니까? 네, 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에 그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산학협력 현장이었는데요. 네. 사실 이걸 두고도 일부 언론에서 좀 얘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. 예. 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보육 대란 문제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첫 행보를 이쪽으로 잡은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. 그럴 수 있죠. 네, 일단 이 부총리가 첫 일정으로 이 산학협력 현장을 방문한 거는 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혁, 그 6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학습 병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근데 원래 이 부총리가요 이날 그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교육감들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 일정 조율 문제 때문에 좀 미뤄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신임 부총리와 장희국 광주교육감 그리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와의 첫 만남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주가 시작하면서부터 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네.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임 장관 또 교육감들이 만나게 되면 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좀 그쵸.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. 일단은 교육부 입장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누리과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? 네, 실제로 이번에 그 이준식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요, 이 취임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할 사안으로 이제 말씀하신 누리과정을 꼽았습니다. 네.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시도 교육감들과 약속을 잡은 것도 뭐 이런 맥락에서인데요. 네네. 이제 문제는 장관이 새로 취임을 했다고 해서 이 복잡한 그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과연 해결이 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. 그렇죠. 이제 일부 교육청들이 사실 어제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 편성을 하기로 했지만 네. 그래도 여전히 편성이 안 된 곳들이 많은 상태인데요. 네.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오래됐죠. 네, 일단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부총리가 그 30년간 공대 교수로 학교에서 재직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분이 정부와 교육청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, 학부모 이렇게 좀 이해 당사자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재정 전문가로 좀 잘 알려져 있는 이영 교육부 차관이 이제 계속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 교육감들을 압박을 하면서요 감사 청구라든지 뭐 검찰 고발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카드를 내걸었는데 네. 사실 소용이 별로 없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신임 부총리가 이 서울대에 재직할 당시에 소통 전문가로 통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도 이분이 좀 잘 풀어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.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누리과정 문제는 아마도 이 부총리의 그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소통 전문가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. 네. 뭐 지금 당장 말씀하신 이제 누리과정이 굉장히 급한 불이긴 하지만 꺼야 될 특히 이번 주에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뭐 프라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학내에서 좀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. 시끄러웠는데요. 네,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건국대가 이 바이오 산업공학과라는 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요. 학생들에게 카톡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.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. 예, 예. 근데 문제는 이런 학과 통폐합의 과정들이 결국은 그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. 이제 교육부가 산업 수요에 맞춰서 학과를 이제 개편하는 대학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대학들을 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. 네.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교수들이 이런 일방적인 구조 개혁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. 네네. 근데 일단 이준식 신임 부총리는요, 이 대학 구조 개혁 작업에 속도를 좀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총리가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과감한 대학 구조 개혁 그리고 학사 구조 개편이었거든요. 사실 뭐 실제로 이 부총리가 이 대학 구조 개혁에 네. 대한 어떤
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죠. 네, 그렇죠. 네. 이제 이 부총리가요, 이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게, 이분이 이제 그 장관에 취임을 하시기에 앞서서 본인이 이제 20여 년간 재직했던 서울대에 사표를 제출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교수가 장관에 임명이 됐다고 해서 대학에 사직서를 내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. 예. 이제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교수직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거든요. 네. 이제 그럼에도 이 부총리가 이 서울대 교수라는 그 꼬리표를 뗐던 것은 결국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이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을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분석입니다. 네네.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대학들을 구조조정하겠다 이러면 다른 대학들에게도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. 네. 이제 특히 이제 이 부총리가 그동안 서울대 산학협력 단장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들을 지내면서 상당히 실용성에 중점을 둔 개혁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대학 구조개혁 문제는 앞으로 이 부총리가 가장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갈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좀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. 뭐 누리과정 문제부터 대학 구조 조정 문제까지 뭐 교육계에 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네.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소통 전문가시기도 하고 네. 또 좀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 만큼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해보죠. 이인영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